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제1회 인천 서구 지적가능 발전 포럼 사회를 맡은 서구 지적가능 발전 포럼 서구 지적가능 발전 협의회 수질해양 국가위원장 최진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인천 서구 지적가능 발전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서구청장님이 상임대표로 서구지역 현안 문제를 주민과 기업 그리고 관이 함께 협업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단체로 근본 제1회 인천 서구 지속가능 발전 포럼에 주민의 최우선 현안 과제인 수도권 매립지와 인천 서구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포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포럼은 제1주제와 제2주제 발표에 이어 김진한 인천대학교 환경영어과 교수님을 좌장으로 관련 전문가분들이 토론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배부된 순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어떤 현안을 가지고 포럼을 할 것인지 회의한 결과 서구의 가장 현안이면서도 많은 지역 주민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과 생각을 듣고자 이번 포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인천광역시 및 넷셀공사 그리고 서구청 관계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강범석 서구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범석입니다. 제가 구청장이기도 하고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상임대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전에 이게 의제 21이었습니다. 의제 21은 아시다시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서 21세기 전 인류가 환경보호와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경제 발전을 추구하자는 뜻으로 의제 21 어젠다 21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각국 실천하는 방안을 각자 모색하는 것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로 명칭을 바뀌었고 기본적인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제 발전 속도에만 확장형 경제 발전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지불해야 되는 환경 피해나 그로 인한 우리 인류의 삶의 질의 위협에 따르는 부정적인 효과가 서로 이렇게 상쇄되기 때문에 어떤 그 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과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경제 개발이라고 하는 그 한 축과 환경 보존이라고 하는 그 한 축이 서로 균형 있게 가는 것이 현재 가져라고 쓰이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의제 20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오늘처럼 이 서구 안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된 토론을 하는 건 아마 제가
최근 근래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매립지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합니다만 참 애매한 존재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 몸으로 따지면 원래 우리 몸에 붙어 있었던 눈이나 코나 귀나 팔이었으면 그렇게 인정할 텐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생긴 거죠. 그렇다고 이걸 우리가 뭐 떼어내야 되는 무슨 뭐 흉터이거나 고름이거나 상처이거나 이렇게 또 매도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이게 실체가 있고 이게 뭐 좀 나쁜 점이 있는데 이게 우리 서구민 입장으로만 간식해 보면은 애매하고 억울한 게 좀 많습니다. 이게 이러한 국가의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 처리 정책과 관련되다 보니까 이 정책 결정, 결정과 집행 과정의 최소 단위가 시이다 보니까 시 내에 있는 자치구로서는 이런 쓰레기 매립 정책은 물론이고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의사 결정의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와 관련된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국가의 환경부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던 것도 지난 시간 동안의 엄연한 현실이고 사실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 주민들을 포함한 서구민들의 경우는 지난 24년간의 여러 가지의 과거를 딛고 과거를 되짚어 볼 때 이 쓰레기 매립장이 항구적으로 우리 관내에 계속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유지되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위생적 매립과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 정치적으로 권한은 적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서구민들의 피해에 관한 서구민들의 의사가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서구주민 모두의 뜻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매립지 입구에 가장 이제 들고 계신 우리 4월 마을 주민들도 계시고 우리 경소동 고만봉 주민도 계시고 검단 주민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느끼고 살아왔던 지난 24년이 매립지에 관한 중요한 현실이고 역사입니다. 이런 점도 우리가 꼭 감성적으로만 접근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점들을 무시하면서 정책이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쏟아지고 아주 바람직한 무슨 방안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과연 우리가 2017년 21세기를 살아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다른 곳도 아닙니다. 남동구도 아니고 연수구도 아니고 남구도 아닌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우리 쓰레기 매립지, 우리 수도권 매립지가 우리 수도권에는 무슨 의미고 인천에는 무슨 의미고 특히 그 중에 서구에는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미래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와주신 우리 김진환 교수님을 비롯한 우리 토론 발제자 여러분 서구 내방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구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지속가능 발전 포럼을 갖게 된 것을 아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 토론회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우리 양성모 주민 대표님과 신명수 기업 대표님 그리고 서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실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와 함께 또 밝은 서구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우리 박삼수 의원님, 전옥자 의원님, 강용희 이기호 참전 용사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빈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우리 서구가 안고 있는 20여 년간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입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에서 상생의 롤 모델이 되려는지 아니면 악화일로에 있는 환경 문제와 슬럼화의 내강이 되려는지는 아무도 장담이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매립지에 관해서 많은 활동들을 해오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오늘 이어서 받는 토론은 지난 우리가 기울였던 수많은 노력들이 하나로 결집하는 그런 아마 새로운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관계 전문가님들과 지역 주민들이 하나로 소통하는 계기가 되고 또 서로 상생을 찾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는 아주 치열한 토론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로 갖고 있습니다.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수도권 메리츠에 대해서 보다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귀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주민대표의 참여사 및 프로그램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주민대표 양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창한 봄날 내국민들과 협의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본 포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을 모시고 제1회 인천 서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포럼을 개최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시게 참석해주신 서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송 대표님이신 강봉석 부총장님, 서구의 심우창 회장님, 심영수 기업대표님, 그리고 우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정승태 위원장께서 방금 소개를 해주신 각 별단 팀장님들과 패널리스트로 참석해주신 분들께도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이란 주민, 기업, 그리고 관계기관이 서로 협력을 통하여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으로서 이번 제1회 주제로 선정된 조건 메리츠와 인천 서구 지역 상생 발전에 대한 포럼, 그동안 많은 관심거리였지만 정작 많은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지역 사회의 아젠다로서 본 서구 지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수도권 메리츠 관리공사와 인천광역시 서구청 등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하여 정보 교육의 새로운 창을 만든 사례라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은 서구청장님으로부터 지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의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위촉을 받은 분들로서 공무원의 권한의 자격을 가진 지역에서 역만 있는 분들입니다. 당연히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봉사에 앞장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거나 길거리에 부시고 담배꽁초를 시통에 버리는 등 행동으로 자신은 물론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분들이 더 있어서 서구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위원으로서 품격 있는 행동을 하여 달라는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건 메리츠는 1991년 3개 시도와 정부의 협의로 메리츠 운영 관리 조합을 출발로 600여만 명이 세계 최대의 한일 메리츠라는 오명하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 서구와의 끊임없는 인연을 맺어오면서도 정작 피임물관리법이라는 사회 속에서 서구의 자치단체보다는 영향권이라는 일부에 국한되어 오히려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대책보다는 불이익이 더 많이 받아온 것을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불합리한 일들을 해결하는 축복으로서 조건 메리츠에 대한 서구와 상생의 협력 방안을 포럼으로 제시하는 기술이 마련된 것을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 고생하신 위원님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쉽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발제에 흔쾌히 참석해 주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와 인천광역시 관리대회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에 사장으로 참여해 주신 인천대학교의 김진환 교수님을 비롯한 마석철 인천경제이사장님, 서구의 김창호 이사님, 천성주 의원님, 전옥자 의원님, 박상수 의원님, 서구발전경제 김영실 교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해주신 전기풍 사무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뜻깊은 소위가 되도록 기원하면서 행사에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조금 전 발표를 해주신 유훈수 인천광역시 메리트 정책개선단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전기통 서구발전협의회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양성모 서구지역관발전협의회 주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의무대 좌장인 김진환 인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천성주 서구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마석철 인천경제기업 경영지원연구소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발제를 해주신 시민선 열쇠공사 가연성 사업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마이크를 김진환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테마인 수도권 매립지와 인천 서구 지역 상생 발전 포럼입니다. 그래서 매립지 공사에서 신면선 가연성 사업처장께서 수도권 매립지의 친환경적 운영 방안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인천시 수도권 매립지 정책 개선단장인 유현수님께서 매립지 정책 개선을 통한 서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시민들께서 혹시 이제 서부 지역 발전 방향하고 관련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30년까지의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인천시의 도시개발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 마련해놓은 인천시 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계획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부분에 보면 여기 서구지역, 그러니까 서구지역은 서북생활권에 해당이 되는데 기본 목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글로벌 테마파크 복합리조트 개발 및 경인 아라뱃길 관광 명소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그리고 청라국제도시 활성화 및 루원시티 개발을 통한 글로벌 도시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그 발전 전략으로 나와 있는 것이 수도권 매립지 및 경인 아라뱃길의 관광 기능을 강화한다. 그리고 루원시티의 지역 중심 기능을 강화한다. 그리고 검단, 김포, 광역생활권의 도시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서 그 전략을 보면 시민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립 완료 부지를 글로벌 테마파크 복합 리조트로 개발한다. 그리고 장내 매립 예정 부지를 활용해서 에너지 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 이것이 인천시가 마련한 도시 기본 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그 두 분 발제해 주신 분의 내용의 공통사항을 보면 모두가 다 테마파크 개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지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 유훈수 단장께서 3-1 매립지가 종료될 때까지 매립지를 사용한다 그러는데 3-1 매립장이 현재 상태로 매립을 할 경우에 사용 기간은 6년에서 7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매립지 신윤선 처장께서 발표해 주신 친환경 설비를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립지 기간이 약 2배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한 10년 이상, 11년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지금 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매립지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친환경 매립이 되어야 거기에 테마파크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 설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관리 방안이 친환경 관리 방안이 되지 않으면 테마파크가 들어오기 어렵다. 그렇다면 테마파크가 인천시의 개발 방향과 맞춰서 테마파크가 이루어지고 서북부 생활권이 발전하려면 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지금 친환경 설비를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립지의 입장이고, 그리고 인천시는 3- 매립지 운영 시까지만 이 매립지를 운영하겠다. 그럼 매립지를 언제까지 할 거냐 하는 것은 이제 이 국가 정책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게 매립지 사용 기간을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사용하려면 이제 친환경 설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매립지를 빨리 종료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립지를 빨리 종료시키려면 그냥 친환경 설비도 하지 말고 그냥 6년에 끝낼 거냐? 끝내고서 그 다음에 테마파크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어떤 그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입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토론자를 모시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 당사자는 인천시와 그 다음에 시민들 그리고 매립지공사 그리고 서울시 경제환경부 이런 모두가 다 이해 당사자가 됩니다. 그런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 서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는 이 포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협의회에 이 포럼을 준비하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토론을 우리 서구 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이신 전기부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구발전협의회 사무총장 맡고 있는 전기부입니다. 먼저 SL공사 신윤선 차장님과 인천시 수도권 매립지 정책 개선단장 이원선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설명하신 거는 지금 과정과 앞으로의 청사진을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고, 이 소구 주민은 매립을 시작을 해가지고 26년간 피해를 본 당사자인 우리 소구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애초에 환경부가 수도권 매립을 시작할 때 약속한 매립 종료 시 테마파크를 구성했다는 것은 애초에 우리하고 약속한 그 현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2016년도에 매립이 종료가 되면서 테마파크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주민들은 자생단체 협의회까지 만들어서 인천시와 매립지공사한테 수차례 거쳐가지고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또 테마파크 개발에 대한 우리 서구 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20년간 매립을 참은 것도 애초에 환경부가 우리 테마파크를 개발을 해서 우리 테마파크 개발할 때 기대 효과가 아까 직제 나왔다시피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4조 원, 고용 창출 연이은 250만 명, 이 정도의 우리 서구에 대한 이 파급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나 매립지 SL공사에서는 이거를 사자협의회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안 짓고 차익 피해를 지금 연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테마파크를
조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는 바이며, 아까 SL공사에서 말씀하신 전처리 시설도 전처리 시설을 먼저 하지 말고 테마파크와 동시에 시행을 하라 하는 게 또 우리 서구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확실하게 이행이 안 되면은 투쟁을 하더라도 그걸 관철시킬 것을 지금 발표를 드린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매립지가 사제협의회에 가서 대체 매립지를 다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올 상반기에 발주가 되면은 그거를 우리 서구 주민은 빨리 발표를 해달라. 서울과 경기도, 특히 인천까지도 대체 매립지를 확실하게 발표를 해줘야지 지금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가 된다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26년간 피해를 보면서 악취는 물론 교통정체, 교통사고 모든 것을 우리는 26년간 감수를 했기 때문에 애초에 약속한 테마파크 조성, 이것은 우리 서구 주민이 여태까지 26년 기다려온 보상 차원에서도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루어지는데 전처리 시설과 같이 이루어져야지, 테마파크는 나중에 쉽게 시작을 하고 전처리 시설만 먼저 하겠다라면 저희는 거기에 또 맞서가지고 전처리 시설에 못하도록 특정하겠다는 말씀을 주민 앞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기풍 서구발전협의회 사무총장께서는 그 테마파크 조성과 그 친환경 그 매립시설, 친환경 그 관리 방안에 대한 설비를 동시에 같이 추진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입장이 있으니까 일단 그런 말씀을 중심적으로 해주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 그 인천경제기업 경영지원연구소 이사장이신 마석철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소개가 잠깐 틀렸는데요. 인천경제기업이 아니고 인천경제신문 기업경영지원연구소 이사장입니다. 경제 전문가다 보니까 경제적인 측면만 가지고 지금 이제 저는 사실 들여다봤는데, 지금 사실 그동안 수도권 매립지에서 이제 보내온 자료에 보면 그동안도 이제 지역사회에 미친 경제적 효과라는 제목으로 이제 보내왔는데, 사실 지금 미약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데이파크라든가 지금 어떤 국가축제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이제 이바지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정말 경제적으로 제대로 좀 발전을 시켜서 테마파크를 빨리 조성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지금 여지껏 26년 동안 이 수도권 매립지를 통해서 서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인천 시민이 다 피해를 보신 거죠.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쨌든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파급을 기대하는 바이고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고 빨리 운동을 해서 어쨌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석철님께서도 말씀하신 테마파크 조속한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대표 입장에서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이신 천성필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석 의원입니다. 저는 주민 대표로서 지금까지 서구의회에서 활동했던 내용들과 또 서구 우리 주민, 특히 인접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 2015년 2월 2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관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약 10개월 가까이를 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2016년도 수도권 매립 종료를 위한 방안 마련,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인허가 현황 파악, 환경 영향평가 등 환경 영향 조사 자료 확인, 지역 주민 설명회를 통한 정확한 정보 공유, 환경부와 3개 시도 및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방문 등 동향 분석, 인천시와 서구의 매립 종료를 위해 처리한 행정행위 파악 등을 활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합의했던 4가지 합의사항들이 한 발짝도 앞으로 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매립 종료를 좌우할 대체 매립지 확보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인천시관 등은 그 폐기물 전처리 시설 등이 난관에 겹쳐서 전혀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 매립지 확보에 굉장히 소극적인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 떠밀려서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기한을 연장해준 인천시가 수도권의 소각장마저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매립지 폐자원 에너지타운의 폐기물 전처시설 설치 및 부지 소유권과 소각장 설치를 놓고 얽히고 설치면서 매립지 연구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인천시는 부득이하게 연장된 3-109의 매립 기한을 명시하고 인천시와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를 조속히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태화파크 등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서구 주민들은 조속히 매립지가 종료되어야 청라국제도시가 진정한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 개발이 시작된 금단 신도시도 친환경 주거단지로 아라뱃길과 함께 개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0년 가까이 수도권 매립지의 환경 고통을 받고 살아온 오류동, 왕길동, 금암동 등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라도 인천시는 책임있는 행정으로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고 친환경 일업단지로 거듭나서 세계 최대의 매립지가 아니라 민관이 상생협력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좀 전에 그 발제 내용에서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 매립지 안쪽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계획들은 많이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좀 가서 보면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곳이 수송도로를 포함한 주변 마을 지역입니다. 특히 그 4월 불악이 대표적인 그런 사례이기도 한데 그 마을 부근에 있는 매립지가 있음으로써 그 주변에 그 건축 폐기물 등 폐기물 그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고통을 사실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자 합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합의사항도 있습니다만 그 매립 반입 수수료가 연간 한 500억 정도 나올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800억 가까이가 인천시 특별 회계로 이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제하신 두 분들한테 나중에 좀 질을 드리고 싶은 게 매립지 내에 어떤 비전 제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 개선을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수송도로를 비롯한 그 주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특히 작년에 들어왔던 800억 중에 거의 90% 정도를 서구에다 쓰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전혀 이게 피부로 다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하게 자체를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것이 일정 부분을 우리 서구에 달라 서구에 특별하게로 잡게 해줘서 서구에서 스스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인천시에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매립 종료를 조속히 시행을 하고 대체 매립지를 빨리 구성해서 지금 현 매립지를 빨리 종료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나중에 아마 질문은 인천시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인천 지역사회의 입장을 보면 이 수도권 매립지가 지금 조성된 것이 벌써 20년 됐고요. 그리고 우리 폐기물 관리법이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생긴 게 30년 됐습니다. 87년도인가 아마 그때 폐기물 관리법이 처음 생겼는데, 그 폐기물 관리법이 처음 생겼을 때 기본적으로 폐기물 처리는 발생 지역 안에서 처리하는 것을 사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발생하면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발생하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폐기물 발생지 책임을 지금 강화하는 것이 사실은 더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당시에 이제 그 수도권 매립지가 처음에 조성된 당시에는 인천시는 인천광역시가 아니었고 경기도의 그냥 하나의 시다가 보니까 인천시의 그 주장이 그렇게 강하게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사실 현재까지 오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사회의 입장은 사실은 인천으로 쓰레기를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을 뭐 지역 이기주의 차원으로 생각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무조건 반대한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재 사자 합의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환경부, 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합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이제 대체 매립지를 그 조성할 때까지 이제 현 매립지를 운영한다는 합의를 가져간 거고, 그와 동시에 인천에서는 이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지금 국가공사이지만 그걸 지방공사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방공사가 되면 사실 또 다른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시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한 상태에서 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계가 아직은 뭐 합의는 됐지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서 이제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체 매립지 설계해서 조성하는 데까지의 기간이 8년 이상, 뭐 한 10년까지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재 매립지를 3-1 매립지까지 운영할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이거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주민 대표이신 그 양성모 대표께서 양성모님께서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잘못했는데 91년도에 매립지가 시작이 되고 92년부터 매립 시작됐다는 게 전부로 알고 계시고, 그 당시에 지방자치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건강 쪽이 이제 김포시, 김포군이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그 수도권 매립지의 주민대책위원장이라든가 주민지원정책위원장이라든가 또는 그 운영위원이라든가 매립지에 많이 관여가 됐겠습니다. 결국 이제 95년도 3월 1일부터 인천에 편입되면서 이제 그 소구돼 있죠. 소구돼 있는데 소구 분들이 검단이라든가 김포 분들만큼 뭉치고 단합이 덜 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집회원 쪽에는 검단면 전체가 또 김포군에서 상당한 후원들이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데모를 했고, 그 당시에 환경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수십 바뀌었어요. 그래서 장관님들께서도 여러 번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말씀 해주냐면 울지 않는 날 조선 안 된다는 얘기가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도 2016년도에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검단이라든가 피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정부 환경부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건의라든가 정대모도 많이 하고 떠들어져서 울려졌어요. 그래서 환경정책이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약 10년에서 20년 정도가 앞당겨진 사실입니다. 지금 폐기물 관리법이 생긴 지가 약간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됐어요. 수도권 매립지
인천시 지역 주민들이 환경부에다가 정부에다가 폐기물관리법을 만들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지역에서 생산된 쓰레기는 자기네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서울시는 서울시가 인천이 인천이고 또는 서구는 인천 서구는 서구가 아니면 또 여기 남구는 남구가 이렇게 돼서 아주 폐기물관리법이 잘 돌아가는데 그래서 그 쓰레기 양을 줄이다 보니까 2016년도에 높이 40m가 확대되는데 그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연장을 하는 건데 우리 피해 지역 주민들 내지는 모든 분들이 누군가가 나서서 강력하게 항의극을 투쟁을 해서 막았어야 되는데 이걸 못 막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서울특별시라든가 경기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만지지 못해서 그들이 이렇게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부 정책상 그렇게 연장이 되고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 나름대로의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세 확충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지금 이런 토론회를 갖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신윤선 수도권매트에서 나오신 분께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얼마 투자 안 되는 얘기가 대충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 지금 정보가 보니까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1조 4천억을 투자해야 돼요. 1조 4천억. 그 다음에 트리플타워 파이프가 하는 것도 총 1조 원이 들어야 되고 두 가지 합해서 약 한 2조 4천억이 되는 돈의 투자가 돼야만이 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돈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투자하는데 문제는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인천광역시하고 서울 또는 삼계시도 환경부고 이 조건이 서로 맞지 않아요. 조건이.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여달라는 뜻으로 또 높여야 된다는 타협을 해서 빨리 우리가 지역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런 자리를 내준 겁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이게 좀 앞뒤가 되는 말에서 정말 피해 지역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92년도에 환경부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이 내려왔어요. 피해 지역에. 그것을 김포군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가 지금 이번에 아라뱃길이라든가 또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약 한 얼마야? 1,434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수도권 맵지에 인해서 보상받은 금액이 서울시라든가 환경부도 내가 있습니다. 인천시가 이것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인천시가요. 이거 서구로 분명히 내겨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할 겁니까? 지금 전성준 의원께서 이렇게 인천시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뭐 어쩌다 그러면 인천시는 안 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앞으로 서구에다가 뭐 좀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인천시에 나오는데, 서구민들이 자꾸 울어주고 떠들어주고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되겠다. 이게 지금 한두 푼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여기 지금 약한 반인력 수술의 약 50%를 갖다가 주는데 1년에 783억 정도, 약 한 8조 가까이 정도 이렇게 해서 800억 정도가 인천시를 넘어오는데 그것이 서로 다 빼서 드려야 됩니다. 인천시에서 이 엄청난 자금을 특별 회계를 통해서 각 구마다 뭐다 먹으려고 했던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김영식 서구발전연구회 회장님이라든가 저 같은 몇 명씩 가서 인천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개정원 특별회의에서 개정원 목소리로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참고로 알고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보다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도권 멜지 반입료에 대해서 10%가 반경 27호 범위에 있는 수도권 멜지로부터 반경 27호 범위 내에 있는 그 지역의 개발 자금 내지는 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약 한 100억 정도 되는 거고 반경이 기원되는데 사람들이 난 원화 먹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맞아서 검단의 상속도 되었고 복수해가는 부지를 찾고 완길 지하철도 떴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는 그 피해 지역 사람들이 보고 그 자금을 그렇게 지역 개발에 떴는데 그 지역 개발 쓰지 않는 데만 인천시라든가 여러분이 내시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해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 알고 계시고요. 여기 오늘 계신 분들 피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안 오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조금 대변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이 여러분들이 지금 협회에서 인천시가
4자회담을 해서 나름대로의 성과라면 성과고 돈을 많이 뺏어오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다시 서구로 넘어와서 서구 지역 발전에 같이 효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말씀하신 다음에 또 제가 좀 더 보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양승모 그 대표께서도 마찬가지 그 아까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비슷하게 수도권 메리트 특별기획의 재원이 이 서구 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네 분 토론을 다 들었는데요. 네 분 토론의 내용을 요약하자고 하면 결과적으로 테마파크 조성을 조속히 해야 하는데 그 조속히 함에 있어서 한 가지 방법으로 이제 테마파크 조성과 친환경 관리 방안에 대한 설비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거나 먼저 이렇게 하자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수도권 메리지 특별하게 재원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메리지 조성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제하신 신윤선 처장님하고 윤수 단장으로부터 지금 토론 부분에 대한 좀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윤선 처장님께서 관련된 내용에서 메리지 공사 입장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천성주 위원님께서 저희가 이제 친환경 폐기물 처리 방안의 하나의 시설을 소각 시설로 명명을 해주셨는데 좀 그 부분은 관련법이라든지 저희가 시설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명확하게 폐기물관리법의 중간처리 시설은 소각 시설은 아니라는 것을 플로에 계시는 분들 좀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정확히 현행법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재활용 시설에 해당이 되고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내에 전용 보일러가 있는데 이 부분은 폐기물 에너지 생산 시설입니다. 법률적인 용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어가 좀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체 메리지 부분은 지금 사자 틀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환경부는 논의 틀에서 좀 빠져 계시고 3개 시도가 방안을 모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구에서 어떤 여러 가지 서구 발전을 위해서 이해관계가 선호의 문제라든지 동시에 추진하는 문제 여러 이해관계가 좀 부딪히는 온도 차이는 있지만 사자합의 기본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저희는 3-1 매립장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친환경적으로 수도권 매립지를 관리하는 그런 저희 미션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반드시 시설을 설치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수조 원에 해당되는 투자를 집중하게 되는데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당연히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 지역은 동북아에서 가장 서부공항인 인천공항이 입지에 있고 셔틀로 15분대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입지에 중국의 관광객들, 동남아의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라는 걸 부각시키는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투자를 꺼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반드시 동시적으로 선행돼서 지역 발전에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반드시 저희는 사자 합의의 약속대로 3-1 매립장 사용 기간 동안에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하겠다. 그게 저희들의 국가공사로서 책무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풀어 계시는 여러분들께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윤수 단장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패널 여러분들께서 대부분이 이제 그 테마파크 부분 조속히 추진해가지고 서구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유치라든가 그런 그 외자 유치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제 손성주 서구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1 공고 매듭 기간 연시라든가 또 수용도 주변 지역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든가 또 특별하게 이제 두 분이 이제 양성구 대표님하고 특별하게 서구의 일정 부분을 달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송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이제 4월 말 내고 검단 사거리에 이제 KGC하고 현대아파트 엄청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이제 일단 그 아파트 소음 부분에 대해서 환경 분쟁 조정으로 인해서 조정이 이제 말씀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책임지고 소음 정화 대책을 추진하라라고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향후에 이제 도소음 아파트라든가 방음벽이라든가 속도 제한이라든가 해서 이제 그런 소음 정화 대책을 시행할 거고요. 그리고 4월 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 지역의 그 건설 폐기물 재활용 업체, 또 기타,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되는 환경 오염을 심하게 유발하는 사업장들이 많이 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물론 감시감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오염 저감을 위해서 그 주변 지역에다가 환경 대기오염 특정소를 설치해가지고 그 오염을 배출한 사업장의 경각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다가 대기오염 특정을 설치하고 수시로 물종수라든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이제 특별하게 서구 전출 부분인데요. 저희는 100% 공감합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이제 한정 그런 특별하게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하는 부분 일반하고 틀려가지고 사용 목적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 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의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 지역으로는 서구를 비롯한 수도권 내륙진 수용도 주변 하고 일부 김포. 그래서 주 대상은 서구 지역, 대양, 김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발표했듯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재원이 그 매각대금하고 50% 가상간 들어오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이제 지출을 719억을 지출을 했는데요. 93%가 서구에 이미 했고요. 42억이 계양구, 5억을 김포에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했듯이 이 돈은 분명히 피해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게 가장 큰 원칙입니다.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이나 여러 가지 의회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향후에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취지에 맞게 반드시 집행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최대로 반영하겠고요. 이제 아까 이제 서구의 일부 부분을 이제 돈을 달라고 했었는데 저희들도 그 말씀을 공감을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2월달에 사실은 저 맵들 취임 단장을 와가지고 서구총장님 두 번을 면담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서구총장님이 금방 우리 여기 양성구 대표님하고 천성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구총장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 내부에 가가지고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었는데 좀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대신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시에서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할 거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서구 지역에 집중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 두 분 말씀을 들으셨고요. 이 토론자들께서 혹시 아까 그 토론에 못하셨던 말씀 이외에 혹시 하실 부분이 있으면 간단히 한 1분 정도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성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인천시의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그 특별하게 부분이 왜 잘못 집행이 되고 있느냐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단 지역만 제가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마전도서관
그다음에 검단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현무체육공원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다른 다 일반회계로 다 잡혀있던 그 사업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매립지에서 나오는 주변 환경 개선금으로 해서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계속 반문을 드리는 게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다. 그 특별하게 부분은 분명히 사월불황이나 그 환경이 정말 열악한 쪽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원래 일반회계로 잡혀있던 예산들을 특별회계로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주민들이 전혀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강력히 좀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네, 전기훈 총장님. 간단히 네, 이거 뭐 시에서 특별 회계를 서구나 계양이나 뭐 김포 쪽으로 주변 환경 개선 및 편의 시에만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시에서만 자체 평가를 하지 말고 서구에서도 피해 지역 주민 대표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서 직접적인 피해 지역 주민들하고의 이 의견 소통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 대표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에 맞는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반영을 해줘야지, 시나 구에서 뭐 일괄적으로 뭐 이렇게 같이 뭐 2km, 뭐 4km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면은 그 지역의 피해를 안 보는 지역도 사실 있어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지역도 있고, 그러면은 국가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그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은 그에 대한 보상을 좀 많이 해주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지금 본 포럼에서 이 플로어에서의 의견이 아마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사회자께 혹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 먼저 하겠습니다. 네, 패널들께서 지금 열정적으로 토론에 임하고 계시면 감사드리고요. 플로어에서도 아마 질문이 계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실 분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 저는 서구 검단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 김지민입니다. 그 스마트한 리더 공사 쪽에서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은 또 의문점이 남아서 LH 공사 신윤선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통해 매립량과 환경 오염을 줄이겠다고는 하나, 주변 지역 주민은 매립지를 연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폐기물 처리 방식, 즉 단순 매립으로 처리하고 매립지 운영을 조속히 종료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공사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을 계속 받고 나중에 남정공동에서입니다. 완주에서 하는 이영균인데요. 지금 매립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도시가 지역이 전부 개발이 돼가지고 신도시화 돼가는데, 한들마을만큼은 지금 그대로 한 20년 동안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들을 하지만은 거기다 건설을 해서 분양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거기다 건설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건설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역의 피해를
매년 보상을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런 그 땜질 형식의 처방보다는 영구적인 방법을 찾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시에서 전부 수용을 해가지고 거기 환경 모범 도시를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이라든지 환경 오염이 발생하면은 건물 자체에서 환경 위험 신호가 울리게끔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진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테마파크 같은 것이 그런 완전한 환경이 있다면은 안 들어올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겁니다. 그거를 환경적으로 투명하지 못하게 지금 보면은 제가 아침 저녁으로 공단을 출퇴근을 하는데 제 코로 맞고 다닐 정도로 그 악취가 굉장합니다. 낮에는 매립지에서 소각을 안 해요. 꼭 밤에만 해가지고 그 무지무지합니다. 그런 임시적인 그런 주민들의 눈 가림식인 그런 방식으로다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자금이 어떻고 우리한테 무슨 돈을 얼마 주고 이거보다 좀 더 확실한 환경을 보장을 해주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시고 또 직접적으로 피해가 닿는 그 불악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그런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 서당법인 한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연합회 인천시 회장을 맡고 있는 이태리입니다. 지금 그 인천시에서 매립 연장을 이유로 수도권 매립지 땅을 받아서 거기에 테마파크 개발을 해서 재정 적자를 좀 줄이려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립지 관리 공사를 이관을 해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폐기물을 함께 처리를 해서 하다 보면 좀 더 큰 이득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지 관리공사 신윤선 차장님께서 지금 현재 매립지 주변의 테마파크 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이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고 아주 살기 제일 비약한 곳에 살고 있는 사월마을 대책위원장 장선자입니다. 인천시 시의 유원수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사월마을을 그 지역에 있는 사월마을을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가서 기자회견도 했고 모든 것을 다 죽지 못해 살고 있다라는 저희 동네 주민들이 전부 아니 들고 전부 피부병에 지금 벌써 봄이 되니까 또 가렵고 눈들이 너무 아파서 지금 병원에 가서 백내장 수술을 한다, 눈을 뜰 수가 없다 이러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1년이 됐는데 겨우 고작 하신다는 게 인천시에서 도로 청소밖에 물청소밖에 하지 않습니다. 물청소하면 뭐합니까? 그 더러운 폐기물 차들이 수도 없이 다니고 사람을 죽을 지경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폐기물 폐건축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그 폐건축이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밤낮으로 돌리고 있어요. 저희도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밤낮으로 돌리고 그리고 주물단지에서 나오는 그 쇳가루 같은 그런 공장에서 그거를 그렇게 돌리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지 저희는 저희 마을에 보상을 해주고 돈을 주는 것보다 그것들을 다 빨리 하루속히 없애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너무너무 죽었으니 인천시에서는 정말로 무엇을 하는지 지역 주민이 매립지를 위해서 이렇게 힘이 들고 매립지에 들어가지 않는 폐기물을 중간업체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분쇄해가지고 쇳가루를 날리고 온 주민들이 분진 때문에 이렇게 미세먼지 분진 때문에 이렇게 살지 못하고 죽을 지경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고작 도로에 물청소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맨날 계획만 세우고 있지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정말로 저희는 수도권 매립지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저희 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공구로 가면 평방 3km, 5km 이내에 벗어나서 보상이 없다고 하는데 수송도로가 있는 한은 저희는 절대적으로 피해자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잘 생각하셔서 저희 마을 주민들 좀 살려주십시오. 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에 2명, 3명씩도 죽어가고 있고 갑자기 쓰러져서 죽고 원인은 심생폐쇄 이런 증으로 폐암, 전부 피부병 이러고 유방암, 갑상선암 이러고 살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거기서 살겠습니까? 빨리 무슨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후대응문과위원 양동정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요, 검단 사동 지역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제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 검단에 살기 때문에 헌혈을 안 받는다고 해요. 방금 여기 4월 거기에 주민은 진짜 가슴이 아다는 얘기 하셨죠? 들으셨죠? 정말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저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왔지만 그 대책이 과연 얼마나 수준에 올랐습니까? 말로만 테마파크 앞으로 미래 중장기 계획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대책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유은수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수송로 방호 보호벽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 원래는 그 메레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아라뱃길 바로 옆으로 대체 도로를 만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주민들의 그 피해를 전혀 안하고도 않고 아무 대책이 없어요. 분명히 아라뱃길 그 도로를 새로 만들면서 그 쓰레기 수송 차량은 그쪽으로 배치해 주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부터 기본적으로 안 돼 있으면 그 주민들이 무엇을 믿고 시를 믿고 또 메리지 관리공사를 믿고 앞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 절실한 사항을 지금부터 개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역에 사시면서 많은 불편들이 있으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범학동에 살면서 불편은 있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이 없는 비판은 유효하지 않다고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SA공사 그 처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주신 자료를 보면 폐기물 중간 처리 추진 계획을 갖고 오셨는데 이것은 어떤 의도에서 중간 처리를 하시는 건지요? 그리고 굳이 중간 처리를 안 하고 바로 매립을 하면 중간 처리를 하면서 발생되는 유해가스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이 되지 않는데 왜 중간 처리를 하셔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 중간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유해가스 먼지 지금 자료에 주신 것처럼 본 시설 배출 기준은 10ppm 이하라는데 그 10ppm 이하는 어디로 가나요? 또 환산하고 5ppm 이하는 어디로 날아가는 거예요? 중간 처리를 왜 하셔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고 있는 우리의 몸의 일부분을 우리 몸을 주변 사람들이 가시거리로 이야기하고 실제 당사자인 우리 몸이 아파오고 있는데 이해관계 당사자인 50만 명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난 26년 동안 우리 몸을 알아왔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피해를 보아왔는데 그런 차원에 있어서 요 주제들을 앞으로 좀 더 오늘 주제가 서구의 상생 발전 방향입니다. 이해관계 당사자인 아픈 사람들도 있고요. 또 피해에 대한 아픔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도 없지만은 앞으로 우리 서구가 안고 있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 지역이고 대한민국에서도 발전의 요지가 되고 서구 지역에서도 앞으로 50년을 디자인해 나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것을 디자인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이해관계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지금 서구 지역 50만 명 이상이 앓고 있는 이 몸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건강하게
몸을 회복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오늘 제1회 인천 서구 지속가능 발전 포럼인데 어떻게 하면 상생 발전을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오늘 SL공사 우리 신윤선 처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서구 주민의 입장을 반영하는 지속적인 파트너로서 계속적으로 누군가 우리를 요것을 일회용으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주민의 이야기 입장을 반영해 나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서구 주민들의 서구가 더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뭐 테마파크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한 큰 맥락에서 서구 주민들을 파트너의 대상으로 여기고 갈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주제가 사실 지역 상생입니다.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잘 살아보세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잘 살아보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메리트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이제 주민지원협의체도 있고 뭐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런데요. 사실은 이 상생협의체, 상성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번 일단 플로어에서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신윤선 처장님께 아마 많은 질문이 아마 집중된 것 같은데 좀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윤선입니다. 플로어에서 질문 주신 내용들이 상당히 무거운 내용들, 이 자리에서 답변이 다 가능할 수 있을지도 가늠이 안 가는 그런 질문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일단 제가 질문하신 순서대로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답변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또 우리 패널님들이 또 보완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단 이지은 님이 주신 질문과 관련해서는 메리지가 조속히 종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공사 입장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2년 전에 사자 합의를 통해서 수도권 메리지가 이메리장이 종료되고 이제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말 사자가 중앙정부와 청계시도가 이만을 맞대고 어떤 대안으로서 결론을 내렸었던 게 3-1 메리장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지금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수도권 지역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쓰는 마지막 메리지가 합의된 메리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지역 개발과 연동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는 친환경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책무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아까 발제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최대한 3-1 메리장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말씀드렸고 끝으로 이 매립 종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공사가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못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향후 이 매립 종료에 대한 부분은 사자 틀에서 논의해서 그 결과로 진행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향후 테마파크 추진 시에 걸림돌이 공사 입장에서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해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그동안 25-6년 동안 피해 입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이해관계가 좀 대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테마파크를 남측에 개발하고자 하는데 부지 이관이 지금 잘 안 되는 부분과 또 그에 따라서 또
인천시 입장에서도 환경부나 서울시의 요구를 그 여론을 무시하고 수용할 수 없는 또 어떤 입장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가 가장 그 중심축에는 서구민들의 요구사항 눈높이에 맞춰서 이거를 빨리 실타래를 풀면 저희는 테마파크 개발을 위해서 인천시와 협력적으로 일을 해 나갈 텐데 이 부분이 걸림돌 중에 하나이고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전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2030에 반영은 돼 있습니다만은 이 부지 사용들에 대해서 다른 또 논의도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테마파크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SL공사의 힘으로는 되는 건 한계가 있고 결국에 지역민들의 그런 어떤 수건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염원과 이런 공감들이 모여져서 서구의 이 개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는데 지역 주민들의 한 목소리가 어떤 공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가능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검암동에서 그 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 계획을 왜 그 제시하고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 발제에서도 사실은 언급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매립장 상부에 나대지 상태에서 폐기물을 직접 하차를 시켜서 그 매립을 하게 되면 그대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또 매립 이를 목표를 거치지만 표면에 매립가스가 계속 발생하고 이게 가스를 포집하고 해서 매립이 종료되더라도 향후 한 30년 이상 그런 그 사후 환경에 대한 관리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모든 폐기물을 실내에서 친환경적으로 해결하면서 비산먼지를 차단하고 아울러서 그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은 그야말로 최소화해서 이 대기 방지 시설을 첨단으로 갖춰서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변 지역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성입니다. 그리고 저희 에너지타운 자체의 입지가 이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이 거주 환경과는 직선거리로도 5km, 4km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고민한 끝에 그런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걸로 제안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끝에 질문 주셨던 서구의 그 상생 발전을 위해서 SL공사가 이 서구 주민 입장을 반영해서 어떠한 방향성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질문인데 저희가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드렸던 어떤 방향성은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규모는 작고 그 상생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향후에는 이 발제에서 방향성을 제시했듯이 서구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서 저희가 테마파크 사업을 통해서 성과의 가시를 나누는 시스템을 지역 공동체, 공동복지 사업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사업을 하는 그 안에 지역의 시민단체나 일반 지역 주민들이 커뮤니티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서구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요구사항들을 수렴해서 공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이 인천 서구의 서구민들이 주도하고 직접 참여하면서 그런 걸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갈 예정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 답변 드리고 좀 부족한 부분은 다른 패널께서 보완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예, 유은수 단장님 혹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가장 기억에 남는 게요.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관찰 효과를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요. 또 한들마을하고 사월마을의 이제 그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해당 그 수용을 해서 뭐 환경 모험도시 개발하는 거 불분하고 사월마을은 환경도 대책 부분 또 관련 부서에다가 오늘 그 저희들이 그 주민들 요구한 사항을 분명히 전달해가지고 향후에 이제 그런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 부분은 연구회의가 좀 곤란해가지고 오늘 의견 드는 부분에서 관련 부서에다가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양승호 대표께서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좀 못 드렸던 사항까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국가공사입니다. 국가공사가 폐기물 관리법을 과연 적용시켜서 반경 20km에 대한 영향권을 만들어야 되는지가 의심스럽고요. 저 지방에 내려가보면 금산이라든가 저 지방에 내려가보면 10,000평, 20,000평짜리의 매립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폐기물 관리법 적용시켜서 피해 지역을 20km로 오고 있습니다. 600여만 평 되는 자리에다가 20km 반영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 지역에서 지금 그 주민대표들이라고 해서 인터를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도 나와서 지역 주민에 대한 그 대변인 역으로 제가 4정을 다 시켰습니다. 근데 못 나오면 안 나옵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경 2km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반경 2km 범위에서 우리 몇몇 사람들이 장난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광범위하게 넓혀서 서구에서 내지는 다른 지역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 서구 지역 발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그 인천시에서 말씀하시는 뭐 특별회계로 인해서 매립지 지역에 뭐 돈 요구를 한다는 말은 투자할 적대 유형이 있다고 그러는데 수도권 매립지 정문 앞에 보면 건축 폐기물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좀 그 특별회계에서 저희 같이 협조해서 자금 지원해서 해주는 방법을 택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가 4차 휘담을 하면서 그 땅 600여만 평을 인천시가 독식해서 등기하려고 했거든요. 자금 나오는 거라든가 모든 것을 인천시가 독식하려고 했는데 피해는 서구가 보고 재미는 인천시가 봅니까? 그래서 땅 지분이라든가 자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서구 지역의 피해 지역의 주민 내지는 단체하고 또 내지는 소청하고 협의를 해서 완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겠죠? 네. 저희들이 이 포럼을 3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5시 30분 다 돼갑니다. 여러 주민들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뜨지도 않고 오랜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 오늘 서구 지속가능 발전 포럼 첫 번째인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이제 모색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 첫 번째로서 이제 수도권 매립지하고의 지역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정답, 하나의 답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그 신선천장께서 말씀하셨고 여기 토론자들도 원했던 것처럼 직접 그 영향권역 이외에 인천 서구 50만 주민들이 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커뮤니티를 해서 서로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도 있었습니다. 물론 작게는 그 직접 영향권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의 사업을 사실은 추진하거나 완료를 한 사업들이 꽤 있고요. 그 집행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플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도 뭔가 부족하고 아직도 해결해야 될 것도 더 많고
그래서 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작은 부분도 있지만 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 당사자들 모두가 다 잘 살아보세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 포럼이 오늘 첫 번째 얘기는 하지만 오늘 얘기된 것은 사실 이제 시발입니다.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직도 미흡하고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마련이 되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고 계십니다. 아까 신윤선 처장께서도 삼생 방안에 대해서 설계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그 설계가 수도권 매립지 공사가 주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여기 그 서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주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삼생 협의체를 구성하고 하는 방법, 그리고 이 테마를 가지고 서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런 얘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마련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 걸로 보고요. 이런 것이 오늘 한 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도권 매립지와 인천 서구 지역 상생 발전 포럼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토론이 있었고요. 심도 깊은 토론에 끝까지 임해주신 패널분들께 격려의 말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포럼이 꼭 이 포럼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우리 공사나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우리 저희 서구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포럼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것으로 제1차 인천 서구 지속가능발전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